노인 얘기는 너무 힘들다 진짜. 내가 다시 내가 노인 중이야. 이게 아직 서론이라는 거. 60대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지금 634만입니다. 10년 사이에 230만 명이 늘어난 수치라는 거고, 왜냐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0대에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2010년대에는 평균이 이제 4, 50만 명 정도가 이제 고령자 65세 이상이 되었는데 매년 앞으로 20년 동안은 연간 70만에서 85만 정도가 고령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체감상 확 느껴지는 게 2019년에는 1년에 3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60년부터 69년까지 다 거의 다 100만으로 왔다 갔다 해요. 60년이 108만으로 제일 많았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늙고 있으니까 앞으로 20년 동안은 80만 명 정도가 이제 계속 고령자로 편입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쉬다가 이제 90년대생이 편입되기 시작하면 그죠? 끝나지. 60대가 단순히 인구만 많은 세대가 아니라 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돈과 시간을 모두 다 가졌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이제 여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제 화장품이나 가전제품 브랜드를 자식들이 부모의 것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의 대물림이라고 하죠 그거를. 요즘은 거꾸로 소비의 대올림, 그러니까 자식들 거를 부모가 사는, 그러니까 젊게 살려고 사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 세대 같으면 그냥 제일 싼 핸드폰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보다 먼저 사는데? 우리 아빠 항상 나보다 1 높았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고, 특히 가전제품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최신의 뭔가를 살려고 하는 게. 편하긴 해.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쓰기에 좀 자동화된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돈도 있고 이제 시간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데가 많아요. 돈 되는 곳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간편 결제 시장인데, 대한민국의 간편 결제 앱이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페이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50개? 7개? 50개나 된다고? 50개 있습니다. 아 진짜 50개 진짜야? 근데 결제할 때 보면 막 7개밖에 안 되지 않나 거의? 근데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 그 서비스를 개통을 안 된 데가 많으니까 다 이렇게 왜냐면 되게 그 앱에서 지원 안 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지하 시장이 막 있는 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 BBQ 페이도 그러니까 포함. 그런 그러니까 BBQ 그런 거 같은 포함인 거. 거죠. 간편 결제비 50개나 이제 날림하고 있다 보니까 2030 세대만 노려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2030이 쓰는 돈은 잔잔발이에요. 자주는 쓰는데 되게 소액. 그죠? 맞아. 반면에 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건당 결제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에 반해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이다 생각하고 다 여기로 몰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사실 이런 거 잘 안 하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근데 웬만하면 나가서 사시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이거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커머스 앱도 실버 친화적으로 UI를 바꾸는 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백화점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래서 현대백화점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매출 비중이 2015년에 8%에서 작년에 이제 18% 정도까지 이제 크게 뛰었죠. 이게 뭐 바뀐 UI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인에게 신경을 쓴다는 거고, 실버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매출 자체도 2배 이상 4년 만에 뛰었으니까 실버 세대가 점점 더 모바일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뭔가 근데 지금 5, 60대도 이제 실버 세대라고 칭하기는 좀 이제 옛날 말 같아. 머리를 다 염색해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쓴다, 시간도 많다, 그럼 이제 당연히 생각이 좀 바뀌겠죠. 개방적으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최근 10년 사이에. 황혼 이혼이 일단 2배 이상 증가했고요. 내 자신의 삶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인가? 그치. 그죠. 아까 추가점이 이제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비중도 줄었어요. 10년 전에 30%씩이나 됐는데 이게 20% 정도대로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배우자와의 연대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급부로 바깥 생활에 훨씬 더 이제 많은 공을 기울이는 거죠. 동성 공동체에 이제 돈독해진다는 건데, 동창회, 뭐 동네 모임, 청왕자, 등산, 그런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취미를 찾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백화점 같은 경우도 돈 있고 시간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반려식물 호텔이요. 그 반려식물 호텔을. 그죠? 아, 그 미아 그쪽에 롯데백화점? 그죠. 미아에 있는 거. 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반려식물 호텔까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버 세대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의미한
통계, 그러니까 실버 세대가 더 개방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인터넷 이용률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60%가 안 됐거든요.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근데 이게 3년 사이에 88.8%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주로 모바일을 이용하시나? 이게 좀 유의미한 말인 게 스마트폰이 급격히 보급화된 게 이 시기인 것 같아요. 2015년에서 18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이용률이 굉장히 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인들끼리의 소통도 훨씬 더 활발해졌고 소통에 대한 욕구는 있었지만 그것이 발현이 안 됐었구나를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실버 덕질이 이제 신기한 게 트로트는 계속 있었거든요. 송가인 뭐 부르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통 트롯으로 물꼬가 트이니까 실버 세대의 참여가 이제 폭발적이었다는 점. 이게 이제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뭐 너무 유명하잖아. 덕질 어떻게 하는지. 자녀 세대한테 SNS 배워서 막 덕질하고. 좀 그냥 우리랑 이제 똑같은 거 같아. 그런 거 덕질하는 거. 그러니까 굿즈 막 사고. 그 전에 세종대 그 대양홀인가? 그 나 처음 보는 사람 무슨 자? 뭐지? 뭐 어떤 여자 홍자. 그 보니까 뭐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막 풍선이랑 그 뭐 이런 뭐 봉 같은 거 형광봉 같은 거 그리고 뭐 여기 머리띠 쓰는 거 그런 거 다 파는데 진짜 많이 사던데. 아니 소비력 자체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 오히려 그치. 그 아이돌 팬들은 뭘 비교하냐면 이 트로트 팬 그 시니어층이 소비하는 거를 우리 해외 팬 다 따져봐. 나 이렇게 봐서도. 그만큼 열정적이다. 실버 세대의 특징 하면은 또 공동체주의 아닙니까? 그 공동체로 묶여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게 있는데 몰려다닌다는 점. 타 지역 공연 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지역별로 다니고 결혼식이나 이런데 장례식 갈 때 이렇게 버스 대절해서 가잖아. 그죠? 근데 콘서트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진짜. 불경 오세요 뭐 이런데 부산, 울산, 경남이야. 대전, 충청 뭐씩 합쳐가지고 대충 대세충. 대충 아, 대전, 세종, 충청. 부동산 핫한 데 아니야? 이렇게 몰려다닌다는 거에 또 특징이고 자녀의 아이디로 뭐 스트리밍도 하고 덕질도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그죠? 좀 더 많이 배우거나 좀 더 젊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룹을 지어가지고 스밍하는 법, 뭐 조공하는 법, 맞아. 조금. 그런 용어도 아시더라고. 동영상 조회수 올리는 법 그런 걸 스터디에서 배운대. 덕질 스터디에서 대단해요. 진짜 말 한마디 더 얹자면은 광고 기사 같은 거 뜨잖아. 기업에서 이제 언론사에 전달하는 퍼블리시티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냥 뭐 쌍용자동차 같으면은 뭐 임영웅이 뭐 오늘 광고 현장을 찾아서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댓글이 다 안 달려요 잘. 맞아. 근데 거기에 직접 볼때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댓글 한 500개로 만들어놔. 근데 댓글 보면 다 존나 웃겨. 마음씨도 여리있고 착한 임영웅 뭐 어쩌고저쩌고 응원합니다. 인성도 바른 임영웅 뭐 어쩌고저쩌고 응원합니다. 다 이런 식이야 댓글이 전부 다. 우리 좌표 찍고 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모든 트로트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모든 가수들의 퍼블리시티는 다 그분들이 다 가 있어. 그런 부분이 아주 재밌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게 자기 가수한테는 무한한 아량을 베풉니다. 그대로 내가 읽어드리자면은 67년생인 김우중 씨 팬인데 우리 엄마는? 김우중 씨가 뭐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각종 구설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어미 마음으로 보듬고 싶다. 팬으로서 잘못한 건 항상 함께 용서를 빌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쓴소리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는 손절이 굉장히 빠른데 아니야, 이런 자세는 우리가 더 필요해. 시스타 학교 폭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팬이잖아. 찐이네. 난 보라만 보라패지. 보라는 팬이 아니었어. 그래서 청원이 올라갔잖아. 청원? 뭐라고? 그 뭐야, 김호중의 그 방송 출연 정지를 반대한다는 청원. 정지를 반대한다. 나와라. 근데 이제 신기한 부분이 이제 팬덤의 대상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젊은 트로트 가수다. 나이 든 스타를 추종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젊은 대상에 맞춰서 자기 나이를 잊고 젊게 즐기고 싶어 한다는 점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발견된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된 그들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방송가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은 TV를 봐주니까. TV를 딱 시간 맞춰서 봐주는 세대는 그 세대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이분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트로트 1세기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구매한 적이 이분들은 없어요. 잘 살아오면서 TV에 연예인이 나오고 가수가 나오고 해도 따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편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를 능동적으로 즐길 수 없는 데다가 자기가 뭘 돈 주고 대중문화를 향유한다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대중문화의 적극적 구매자로 되면서 대중문화 자체에도 굉장히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또 약간 좀 슬픈 부분도 있는 게 이 세대는 이거 말고는 할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데 열을 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지.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또 긍정적인 부분은 나이가 취향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게 됐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사별로 뭉치게 되니까 더 이상 좀 이런 수직적인 학연 지연으로 묶이는 그런 마인드에서 조금씩 이제 탈피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업계에서도 초기지만 그 타겟팅 사람들 나이를 먼저 잡는데 이제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젠더리스도 있고. 그죠? 응. 젠더리스 나이도 나이 뭐 상관없죠. 자동차 광고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엔 라인업마다 세대가 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반떼 광고만 봐도. 세상 달라졌다. 아반떼. 요새는 관심사 타겟팅이라고. 근데 만약 이 트로트 열풍이 언젠가 식을 텐데 이 식고 나서 후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방송업계뿐만 아니라 광고업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갓 60대가 되는 이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삼을 텐데 큰 손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시니어층을 어떻게 이제 또 공략할 수 있을까? 라는 트로트는 하나의 트리거였죠. 그죠. 근데 트리거가 끝을 낼 수는 없으니까 트리거 자체가 본론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랑 취향이 많이 비슷해질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노포를 막 찾아다니고 뭐 아재 입맛, 뭐 할매 입맛 뭐 이런 게 유행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많이 이런 식으로 융화되지 않을까. 진짜 취향에 따라서 모이는 사회가 지금은 좀 애매하잖아. 뭐 트레발이나 뭐 이런 취향관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만 모이는데 거기도 좀 젊은 세대죠. 접근은. 그러니까 끼케야 뭐 40대 50대.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결론. 결론?